이제 너무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해가지고, 예, 좀 가볍게,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예, 그 뒤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예, 뒤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맨 앞에 있는 펭귄이, 예, 그 해피핏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원래 펭귄이에요, 펭귄.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잠깐,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의미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신 분들은 좀 지루하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입니다. 예, 북극에는 펭귄 안 삽니다. 예, 북극에 펭귄 사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 북극에는 펭귄이 없어요. 남극에 펭귄이 있습니다. 남극에. 그 북극은 대륙이 아니에요. 그 얼음입니다. 얼음이고, 남극은 대륙이에요. 그 얼음 밑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예,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기 전에 거기는 온난 지역이었고, 거기에 고대 문명이 얼음 밑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나중에 그 얘기도 나중에 따로 총선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 남극 및 얼음 밑에는 어떤 문명이 감춰져 있을까? 예, 거기에서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펭귄이 이 만화 영화에서는 어떤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그 기름 유출로 인한 어떤 그 자연 환경의 파괴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네,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단순히 이게 지구온난화나 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소재이고, 사실 이 만화 영화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존재인 새끼 펭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어떻게 전체 펭귄 무리를 뭉치게 하고, 어떻게 그 펭귄 무리가 이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항해서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이 작은 펭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탭댄스예요. 예. 탭댄스를 추어서, 예. 그 여자친구가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아니고, 예, 저기 이 펭귄이 좋아하는 다른 암컷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이 노래를 잘해요. 그 펭귄이 노래를 부르면 이 조금 새끼 펭귄이 탭댄스를 추면서 이목을 끌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죠. 사람들을 단결하게 만듭니다. 저 뒤에 따라오는 저 조그만 펭귄들이 요 주인공 펭귄을 따라다니는, 같이 의기투합해서 따라다니는 어떤 친구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친구들. 그리고 저들이 말을 하고 있죠. 김남국의 해피 발걸음을 따라 랄랄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 안경, 원래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펭귄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미지가 김남국 변호사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경을 그려 넣었어요. 안경을 그려 넣어서 김남국 변호사와 이미지를 좀 맞춘 겁니다. 저는 김남국 변호사가 저런 해피핏에 나오는 저런 그 펭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린 펭귄인 것 같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냥 마냥 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펭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 어린 펭귄이 전체 펭귄 무리의 어떤 방향을 바꾸고, 그 전체 펭귄 무리들이 서로 단결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자연의 변화,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동력을 제공하죠. 저는 김남국 변호사가 저 새끼 펭귄의 모습과 비슷해서 제가 뒤에다 사진을 띄워놓고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씨앗의 꿈님께서 김남국 변호사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만화 영화에서도 저 어린 펭귄이, 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자 그것을 시기하는, 예, 질투하고 저 어린 펭귄을 그대로 주저앉히기 위한 시도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없으면 저 만화 영화가 전혀 재미가 없겠죠. 저 어린 펭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만화 영화를 누가 봅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예. 그게 아니고 저 어린 펭귄의 어떤 그런 행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누가 고소를 했냐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뭐 거기서, 예, 김남국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은 뭐라고 나왔냐면 검찰 고발, 예, 김남국 후보 검찰 고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뜻 제목만 보면 검찰이 김남국 변호사를
고발을 했거나 검찰이 김남국 변호사를 수사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제목이 떴습니다. 내용을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밤 봤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첫째, 사법고시 없어졌잖아요. 예. 사법고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그러면 얘들 뭘까요? 네, 얘들 뭘까요 도대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데 없어져서 이미 없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예, 둘 중에 하나겠죠. 사법시험이 없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고시촌에서 고시방에서 공부하느라고 사법시험이 없어진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예? 아니면 사법시험이 없어졌으나 사법시험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지리산 어느 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몸도 있지 않을까. 예. 과거 시험이 없어지고 조선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가지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논어와 맹자를 막 달달달 외우고, 예, 그런 사람도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사법시험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거나 혹은 없어졌으나 혹시 다시 또 생길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그런 사람들이 김남국 변호사를 고발을 했다면 과연 그 고발은 그럼 올바를 것인가? 과연 그 고발은 과연 올바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도대체 뭘 가지고 고발을 했을까? 내가 봤더니 저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개국본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4억 원을 좀 뜯겼지 않습니까? 4억 원을 뜯겼고 그게 10월 달에 발생을 했고 바로 발생하자마자 4억 원 정도가 나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아직 밝히지 않았던 것이고, 김남국 변호사는 그런 자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회계감사 받아야 된다, 예,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아니 변호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 내가 지금 당장부터 너희들의 모든 영수증과 돈 쓴 내역을 다 봐야 되겠어. 내가 다 봐가지고 검사를 다 해야 되겠어. 아니 이게 무슨 변호사가 할 일입니까? 그건 회계사가 할 일이죠. 그것은 회계 감사를 맡은, 예, 의뢰를 받은 회계사가 영수증을 다 검사를 하고 이 제대로 장부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것이 맞는지를 검사를 하고, 경찰은 그 돈이 송금이 되었다면 이것이 계좌를 가진 소유주가 자의로 송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의와 관계없이 도둑맞은 것인지를 밝혀내고 추적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죠. 변호사의 할 일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당연히 변호사가 할 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걸 알았으면서 왜 그런 말 안 했느냐? 왜 그러면은 밝히지 않았느냐? 아니 변호사가 자기에게 자문받은 사람의 얘기를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 밖에 나가서 떠들었으면 뭘로 고발당하냐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아마 고발했을걸요 아마. 그때는 아마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거예요. 꼭 왜 의뢰받은 상황이나 자문한 얘기를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왜 떠들고 다니냐? 아마 그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가 그러면 자문받은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만약에 질문을 누군가가 개국본이 이러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4억 원의 손해가 지금, 예, 도둑을 맞았다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으면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수사 중이고 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잡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게 언론에 오픈이 돼가지고 다 알려져 버리면 범인들은 잠수를 타고 돈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돈을 그 범인들이 포기를 하고 내버려두고 바로 잠수 타버릴 수 있습니다. 수사가 안 돼요. 수사가. 특히 보이스피싱 그래요. 경찰 접수가 돼도 비밀을 유지하고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최종적으로. 그래야지 범인들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왜 얘기합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바보입니까? 당연히 얘기 안 하지. 고발이 될 수가 없죠. 고발 자체가.
이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사법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고 있는 교재 자체가, 교재 자체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그 교재 자체가 다른 나라 법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 현행법상 저게 무슨 고발이 됩니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안 되죠. 접수가 안 되죠. 이게 뭐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문제가 없고, 특히 개국본에서 지금 이번에 벌어진 그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상대방에서 프레임을 걸 거예요. 이 일은 개국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자 사건입니다. 개국본은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현금이 그 은행 계좌가 털린, 4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털린 희한한 사건이에요. 희한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분명히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프레임을 짤 거냐면 분명히 이렇게 짤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게,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단체가 그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그것은 그 후원금을 달라고 한 사람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것은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왜냐? 우리가 후원금을 보낼 때는 사기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집회라든지 이런 곳에 쓰라고 준 건데, 목적과 달리 사기를 당했으니 그 후원금을 관리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아마 다가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월급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주는 이유는 너가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한 달 내내 정해진 시간 일한 게 아니라 근무 시간 중간에 사우나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화장실 가서 존 적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외근 나간다고 뻥치고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월급을 줬는데 그만큼 까고 주겠다, 이런 회사 없잖아요. 그런 회사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월급이라는 것은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때 쓰거나 보탬이 되게 쓰거나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쓰라고 주는 거죠. 일을 했으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금액을 벌러 간 거죠. 근데 가지고 가서 도박에 썼어요. 도박에서 다 날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야, 내가 너 도박하라고 준 돈 아니니까 돈 내놔, 이러지 않죠. 세 번째, 내 본의와 관계없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월급을 이렇게 캐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소매치기가 쓱 해서 빼갔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럼 회사가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소매치기 당하라고 준 돈이야? 그거 아니잖아. 서로 뱉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매치기 당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네가 얼마를 받았는지, 회사에서 몇 시에 그 돈을 수령을 했고, 그 돈을 수령한 이후에 어느 곳도 가지 않고 지하철로 이동 중 몇 시경에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초지정을 경찰에게 설명을 해서 네가 중간에 그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하겠죠. 그 조언한 사람이 뭔 잘못이죠? 잘못 없죠. 지금 개국본에서 벌어진 일은 개국본에서 당한 어떤 그런 피해를 경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개국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개국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국본에서 그 당시 시위를 주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이 모이면서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기획이 되었고 그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에요. 10월 달에.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후원금의 목적은 집회를 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집회가 잘 됐잖아요.
집회가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후원을 했고 집회가 잘 됐습니다. 집회가 잘 되었고 그리고 남은 돈은 개혁국민운동본부 뭐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 같아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민의 열망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10월 달에 벌어진 그 개혁국민운동본부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번에 만들어진 시민을 위하여의 정당과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시민을 위하여에 있는 그 시민을 위하여 당은 시민을 위하여 당이에요. 거기에 총수가 이정원 대표도 아니고 그 당의 총재가 이정원 대표가 아니고 대표가 이정원 대표가 아닙니다. 이정원 대표는 그냥 플랫폼을 제공한 거예요. 개혁운동국민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당원을 가입해달라고 지역당을 만들고 그 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시민을 위하여에다 제공을 해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이 나온 겁니다. 두 개가 전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을 위하여 당과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무리가 있다. 같은 사람이긴 하나, 후원을 받은 주체도 다르고, 그리고 후원의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따라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과는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사족이고 불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거기에 제가 왜 김남국 변호사 얘기를 가져왔냐면 그것과 연결을 지어서 김남국 변호사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김남국 변호사를 흔들고 김남국 변호사를 흔들면 역시 김남국 변호사를 저기에다가 갖다 꽂은 민주당을 흔들 수가 있고 민주당의 결정이 흔들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죠. 따라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김남국 변호사가 그 당시에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김남국 변호사 흔들고 민주당을 흔들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고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당을 흔들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 모든 걸 다 묶어가지고 같이 흔들려고 하는 조직이 있으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수사할 여력도 없는 김남국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김남국 변호사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와 연결되어 있던 그 모든 것과도 연결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남국 변호사를 뒤에 사진을 띄웠고요. 김남국 변호사는 참 운도 좋아요. 참 운도 좋습니다. 왜냐? 그 상대 그 미래통합당 그 박순자 의원이지 않습니까? 박순자 의원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저는 사실 어제 그 기사를 접했을 때 그 오래된 운전기사가 박순자 의원의 어떤 그 뒷 얘기를 대해서 그 얘기를 가지고 박순자 의원의 어떤 그 비리를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땅을 쳤습니다. 아니 왜 벌써 얘기하고 그래? 이거를 왜 벌써 얘기하고 그래? 왜 이거를 좀 기다리지. 박순자 완전히 선거운동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제 막 그럴 때 투표하기 한 열흘 전에 터뜨리지. 이걸 왜 벌써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냥 땅을 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저쪽 미통당에서 지금 움직임이 박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공천 취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빨리 취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끌고 가가지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마지막에 박순자 의원이 이제 탈락하게 되면 혼자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3파전 벌어지면 정말 좋겠다. 미통당 후보나 나오고 박순자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변 나가고 해가지고 3파전 벌어지면 정말 좋겠다. 아이 우리 국변 참 운도 좋지. 하늘이 도와주는구만. 하늘이 도와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다. 밖에서 흔들려고 하는 시도와는 별개로 우리 국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